나노입니다. 2000년대 M2M으로 설립했고요. 23년 코스닥 상장했습니다. 이황규 대표님이신데요. 이 대표님은 인력 우수성을 매우 강조하고 계십니다. 금속공학 전공하셨고요. 대우전자에서 한 5년간 이 MEMS라는 기술을 가지고 차세대 대화면 디스플레이를 개발하고 주도한 경력으로 창업을 했습니다. 사명에서 보듯이 마이크로에서부터 나노 영역에 있는 초소형, 초정밀, 이 MEMS 기술을 가진 전문 기업인데요. 이 MEMS란 기술은 스마트폰과 같은 다양한 기능을 작은 장치에서 구현할 수 있게 해주는 첨단 소형 센서에 핵심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주요 제품을 보시면요. 이 프로브 카드가 있는데 낸드 플래시용 프로브 카드가 매출이 93%, D램용 프로브 카드는 한 3% 정도 나오고요. 매출처는 SK 하이닉스가 거의 95% 향입니다. 이 프로브 카드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낸드용, D램용, 그리고 비메모리, CIS용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는 반도체 전 공정의 마지막 핵심 검사 단계예요. 이 프로버라는 장치 위에 웨이퍼를 올려놓고 이 외부적인 테스터 기계에 이 프로브 카드라는 연결해주는 전기적 신호를 연결해주는 필수적인 부품인데요. 이 프로브 카드가 한 개당 한 1억 5천에서 3억 정도 합니다. 고가네요. 네, 이게 소모품이라고 하는데요. 망가져서 이걸 바꾼다기보다는 이렇게 DDR4에서 어떤 DDR5로 이렇게 교체 수위가 발생될 때 교체를 한다고 합니다. 프로브 카드 경쟁력을 보시면요. 이 공급사로부터 프로브 카드 제품을 받아서 이 5가지를 해서 순위를 매기나 봐요. 근데 이 순위에 따라서 구매 발주 물량이 배분되기 때문에 중요한 지표인데 당사가 1등이라고 하고요. 이 낸드 플러시 부분에서도 지금 점유율이 1등인 회사입니다. 이 프로브 카드 앞단에 있는 프로브 칩이거든요. 이 팁이 장점이 이 회사는 3가지가 있는데요. 기계적인 강도가 우수해서 니켈 3원계 도금 기술을 확보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제조 과정이 매우 단순해서 고객 요구에 대응이 빠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허용 전류가 크면 클수록 좋은데 경쟁사 대비 1.5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매출 보실게요. 이 19년도부터 22년도까지 22% 매출 성장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고요. 22년도에는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이요. 2년, 지금 이게 제조업인데도 불구하고 2년간 영업이익률이 15% 달성하는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보시다시피 SK 하이닉스가 거의 95%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낸드 플래시로 너무 SK 향으로 편향된 건 아닌가, 거래처가 너무 편중된 건 아닌가 라고 이제 걱정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준비하는 게 미래 성장성입니다. 첫 번째로는 D램의 EDS 국산화를 프로젝트 진행을 하고 있고요. 비메모리 반도체 CIS 프로브 카드를 출시하고 있고요. 이미 중국은 이미 진출해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리고 MEMS 기술로 의료기기나 자동차용 센서를 필두로 해서 사업을 영역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MEMS 기술로 개발해서 양산까지 소화할 수 있고, 그리고 반도체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산업을 할 수 있는 회사가 국내 유일하다고 합니다. 이 MEMS 기술 가지고. 네, 이게 좀 중요한데요. D램의 국산화 일정이에요. 이 D램을 하기가 어려운가 봐요. 2가지 테스트로 나누거든요. D램의 웨이퍼 버닝이란 테스트고 D램의 EDS 테스트인데요. 이 EDS가 해외 업체들이 거의 독식을 한대요. 거의 100% 하나 봐요. 근데 이 회사는 D램의 웨이퍼 버닝만 지금 하이닉스에 양산이 되고 있고 그 매출 3점 몇 %가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대표님이 얘기하시기를 4가지 이 핵심 요소가 이 웨이퍼 버닝에도 다 들어가 있는 만큼 EDS도 올 연말 한 11월 말쯤에 하이닉스에서 답변이 오는 거를 테스트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D램 쪽으로 또 이제 설비를 계속 확충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고요. 중국 시장이 하운 그레이스라는 고객이 있는데 이게 다 지금 현재 구형 프로브 카드만 있는 상황인가 봐요. 근데 이거를 전면 중지하고 MEMS 기술 프로브 카드로 교체하는 지금 시기다. 그래서 국내의 이 기업들이 조금 전망이 좋다, 좀 밝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네.
그리고 아까 이 맴스 기술로 다른 사업을 지금 확대하고 있는 부분이 자동차. 네. 감사합니다. 요 글은 위쪽은 그 발표용 요약이니까 이걸 보지 마시고요. 지금은 보시더라도 나중에 이제 공부하실 분들은 그 밑에 제가 자료들을 쭉 올려놨으니까 그걸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발표용 요약은 정말 발표하려고 간단하게만 해놓은 거라. 네, 시작하시면 카운팅 하겠습니다. 제가. 네, 그 최근에 그 신약 AI나 뭐 AI 플랫폼 관련돼서 의학 플랫폼 관련해서 많은 관심들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뉴스로 한두 번씩 떴던 게 디지털 치료제랑 전자약 관련 부분이었습니다. 그 리메드는 그 중에서 디지털 치료제와 전자약 중에 전자약과 관련된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전자약 관련 회사라고 할 수 있고요. 전자약은 뭐 뇌와 신경에 전기 자극을 줘서 중추신경계 질환이나 그 신경계와 관련된 각종 질환들 있잖아요. 우울증이나 뭐 면역, 대사 관련 질환 같은 거, 뭐 불면, 그다음에 중풍 후유증 같은 질환들 그런 쪽을 다루는데 약물 치료 보조 작용으로 정기적 자극을 주는데 이 정기적 자극은 크게 미세전류가 있고 그다음에 전자기장을 이용하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리메드 같은 경우는 전자기장을 이용한 그 전자약 계통 치료제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고 계시면 되고요. 최근에 이제 전자약 치료 영역도 넓어지고 글로벌 전자약 시장 규모가 2016년에 20조에서 2021년 기준으로 한 29조 원 정도로 연 한 9%에서 8% 정도 성장하는 시장이라 미래 먹거리 중에 하나인 디지털 치료제와 전자약 부분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대표님이 이 종목을 말해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리메드 차트는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지금 시총은 한 1,100억 원 가량 되는 회사입니다. 사업은 딱 세 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단 뇌재활과 관련된 TMS인데 이게 TMS가 트랜스크라니얼 마그네틱 스티뮬레이터라 그래서 그 두개골을 통과해서 마그네틱으로 그냥 자기장이죠. 스티뮬레이터 자극을 주는 기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만성 통증과 관련돼서는 뉴로 마그네틱 스티뮬레이터, 그 다음에 에스테틱 관련 사업인 CSMS 요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자약과 관련돼서는 요 TMS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 그림을 보시면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는 아시겠죠? 저기 지금 머리에 댄 부분에 코일이 있어서 저기서 이제 전자기장이 나오는 거죠. 전자기장이 나오는데 저게 한 3테슬라 정도의 자극이라고 합니다. 3테슬라면 그 우리 MRI 시술할 때 3테슬라 정도 전기 자극을 가거든요. 그래서 되게 고도의 기술 중에 하나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센 거 아닌가요? 그쵸, 상당히 센 거예요. 그러면 안전성 검사나 이런 부분이 분명히 문제가 됐을 텐데 FDA 승인을 받은 거 봐서는 상당한 기술적 혜자는 갖고 있다. 다만 사실은 이제 이쪽 분야를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되게 큰 기술적 혜자가 있는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여기 글로벌로 경쟁사가 많지 않고 지금 뉴로스타라는 회사에 똑같은 기기 이름을 씁니다. TMS를 똑같이 쓰는데 그걸 검색을 해보면 우리나라 그 정신신경과 계통 그 개인 병원들에서 제법 많이 쓰고는 있더라고요. 제법 많이 쓰고는 있어서 요거에 도움을 받는 그 병원들은 분명히 있는 거는 확인을 했고요. 요게 우리 지금 보시면 저 여자 앞부분에 자극을 주고 있잖아요. 저렇게 하는 이유가 앞부분 전두엽이 그 우리 뇌에서 감정 조절이나 의사결정이나 문제 해결 등의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요 부위에 전자기장 자극을 줘서 어떤 정신과적 질환이나 신경과적 질환을 해결하는 방식의 치료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 21년에 미국 FDA 승인을 받았고요. 기존 우울증 약물 치료 같은 경우는 이게 아무래도 후유증이 있잖아요. 약물 저항 때문에. 그래서 부작용이 있는데 요 TMS 같은 경우 당연히 부작용이 없고 그 비침습적 방법이기 때문에 임상시험 결과로는 한 50% 이상 그 환자군에서 증상 개선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요 부분이 확장되면 결국은 뭐 우울증이 지금은 기본으로 되는 치료제인데 뭐 치매나 그다음에 섭식장애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그 중풍 후유증 관련된 부분 요런 쪽으로 그다음에 수면장애 이런 쪽으로 확대를 할 수 있고 ADHD 분야에도 활용이 가능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리메드 국내 가격은 국내에서 한 4천만 원, 해외에서 8천만 원이고요. 뉴로스타는 국내 한 1억 이상 가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가격이 제법 비싼데 그 뉴로스타 제품에 비해서 좀 경쟁력을 가질 만한 부분은 그 자기장이 뉴로스타가 1.5인데 리메드가 3이라는 거. 이 정도고 이게 뭐 자체 개발한 냉각 그
시스템 때문에 자기장 세기를 좀 강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23년 1분기 총 매출이 5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내재할 분야 요 TMS 관련된 부분이 한 5.8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22년 12월에 그 가정에서 웨어러블로 쓸 수 있는 그 전자약을 내놨습니다. 아래 부분 사진 보시면. 네. 그 외에 그 만성 통증이나 이런 부분들은 에스테틱 관련 부분들은 지금 ODM 관련으로 외국 회사를 기준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매출의 대략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